안녕하세요. 제가 요즘에 잘 참석을 못했는데 이제 우리 당에서 총선이 4월이라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참 사람들이 많이 이제 총선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겠구나. 그런데 저는 이제 항상 이제 나는 야인이 될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여기 이제 총선에 이제 어느 정당이 승리할까 긍정 요인 이제 여기서 나와준 거를 좀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를 보는 거는 이제 국민들이 이제 민심을 알아봐서 국민들이 이제 어떤 그걸 바라는구나. 그래서 항상 이제 어떤 이제 척도로 하는데 이제 집권한 지 이제 좀 지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러면 이제 항상 나오는 것처럼 정부 견제론을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여기 민주당의 당 지지율이 많이 내려갔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언제나 그렇듯이 국민의 신망을 받는 인재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이렇게 새로운 정당으로 개편하는 그러니까 이제 공천을 통해서도 이제 어디에서 이제 신망을 받는 어떤 이제 인물을 이제 발굴을 해서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미지, 새로운 정당 항상 이제 국민의힘에서 하는 그리고 이제 여기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사법 리스크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어떤 이제 잘못들이 이제 많이 드러나고 이제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하고 친명계 인사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 개딸 강성 지지층에서도 이제 뭐 폭력이나 뭐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이재명 대표 여기 지금 뭐 사법 리스크라면 하여튼 사법 리스크 하고 전당대회 돈 봉투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여기가 뭐 거의 이제 지지율이 내려가는 이제 커다란 민주당이 이제 이슈라고 한다면 그 개딸들 강성 지지층이 있었다. 그러니까 친명계 의원들이 이제 계속 이제 거기 하고 전당대 돈 봉투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거기가 몇백억 600억 규모라고 그랬었나.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꼈다고. 그래서 이제 분당을 할 것이냐. 여기 보면 친명계 의원이 있고 이제 여기 친명계 의원이 이제 뭐 주류라고 한다면 주류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비명계 비주류 의원과 친낙 후보를 중심으로 이제 분당을 할 것이냐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분당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이 이제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공천 학살을 해서 여기 친명이 아닌 사람들 하고 여기 친낙 후보들
여기 있는 사람은 공천을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공천 학살을 하면 그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천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분당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여기 국민의힘에서도 또 신당이 있을까 이제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대통령이 있고 이 총리를 이제 다수당의 대표를 총리를 둬서, 그러니까 의원내각제는 이제 다수당의 대표가 이제 총리가 되고 그렇게 총리만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프랑스의 예처럼 대통령이 있고, 프랑스 여기 드골 정부 여기 있었던 것처럼 대통령이 있고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를 맡는, 그래서 뭐 동거정부였다고 그러는데, 의원내각제가 아니라 이런 모델로 가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죠. 여기 미테랑 대통령이 있었고 자크 시라크 총리가 있어서 1986년에 그래서 여기 동거정부 기간이 있었다. 여기 의원내각제보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계속 이제 의원내각제 하자는 얘기가 옛날부터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선거 승리, 그러니까 그 집권을 한 다음에 그 지방선거 승리 226곳에서 145곳이 승리했다. 수도권에서는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69.7%, 민주당은 28.8%. 지역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대 민주당이 17대 8, 7대 2, 22대 9. 이렇게 거의 국민의힘에서 거의 70% 정도 전에 지방선거에서. 여기가 2022년 지방선거 승리. 그래서 이제 좀 승리를 하지 않을까 바라볼 수 있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20대, 30대는 전체 평가에서는 35%. 근데 그 정치 고관심층이라고 어른들 이제 텔레비 많이 보시죠. 그리고 이제 정치 프로도 많이 보시고, 그리고 나이가 이제 들면 이제 어떻게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기 출마한다는 사람도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정치 고관심층 나이 좀 있는 사람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님이 긍정평가가 48%, 부정평가가 51%.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지지율이 좋았고, 그런데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다 그래서 이제 뭐 안전합니다, 뭐 어쩝니다 막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양평고속도로 거기 이제 특혜에 있는 부동산들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 관광 의혹, 잼버리대 파행.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보기에는 좀 악재 같은 일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당 지지율이 그렇게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고 양평고속도로 특혜하고 김건희 의사 명품 관광하고 잼버리대회 파행, 잼버리대회 왜 파행했냐고 그렇게 막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하고 막 양평고속도로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어찌 하다가 그래도 아직 그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특검법이 통과됐잖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했는데, 그 전에는 특검법이 뭐 통과되고 뭐 그런 일도 별로 없었거든요. 저번 정부에서는. 그랬는데 이제 총선이 이제 4월이라서
여기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여기하고 이제 50억 클럽 특검도 이제 통과가 돼서 이제 50억 클럽에 대해서도 이제 막 나오겠죠. 이재명도 되게 막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이슈들이 있어도 계속 윤석열 대통령님도 지금 여기가 더블 D에 빠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대통령이 되고 했을 때는 지지율이 되게 많이 좋았는데 이재명도 아직 그 대표를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님 어디 뭐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거의 더블 D에 빠지지 않았느냐. 처음에 지지율 좋았는데 지금 약간 그 윤석열 대통령님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뽑고 그러는 이유 중에 이제 저번 정부에서 적폐청산을 이제 하자고 그랬다면 그 윤석열 대통령님을 국민들이 뽑았을 때도 그런 열망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아무래도 좀 더블 딥에 빠지고 아무리 이슈를 이렇게 내세워도 아직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훨씬 더 좋고 그리고 이제 20, 30대보다는 하여튼 20, 30대 표심의 이탈이라고 그런데 젊은 애들이 이제 좀 민주당 좋아하긴 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뭐 취업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이제 그래서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 지금 여기 국민의힘의 악재라고 할 수 있다면 경제가 안 좋다고 많이 나오죠. 경제 전망,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많이 나오는데 솔직히 좀 예전부터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코로나 때는 경제 안 좋다고 잘 안 나왔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 힘든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코로나 때가 경제로 하자면 훨씬 더 힘든 시기였어요. 정말로 이렇게 수치로 보자면. 그리고 이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거의 재택근무로 그 전환을 많이 했대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 코로나 때 재택근무를 하다가 이제 지금은 다시 다 회사로 복귀하고 그랬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그대로 재택근무하는 걸 계속 해서 어떤 이렇게 회사 건물이나 그런데 부동산 같은 데가 상당히 떨어졌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그래서 이제 직장하고 좀 거리가 좀 있어도 집에서 이렇게 근무하고 이제 원격 근무하는 게 상당히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그렇게 많이 변화를 가져오고 코로나 때가 그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있었던 경제 위기였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경제 위기라고 치자면 코로나 때가 훨씬 많았는데 그리고 막 저도 막 여기 길 같은데 막 대출 같은 명함 막 있고 막 그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가 훨씬 힘들었는데 항공사하고 호텔이 특히 힘들었고 근데 지금 경제가 안 좋다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정부에 대한 이제 약간 사실이긴 하는데 사실이 중요하죠. 고칠 수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그런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총선 전에 있던 악재, 총선 전에 있는 이제 이런 그거는 좀 이제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슈를 만들어야 되니까 총선을 하기 전에 이슈를 하잖아요. 이슈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그 총선하기 전에 김용민의 막말이라고 막 나오는 거 생각나세요? 이거 하고 그 옥새파동, 그리고 국민도 속았고 나도 속았다. 그리고 2020년 총선에는 코로나 팬데믹, 그래서 우선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이제 구도와 연대를 만들고, 이제 그게 자신에게 이제 유리한 구도다 그러면 뭐 과정이 정의롭고 결과가 공정한 나라를 만든다. 그런 이제 게 있잖아요. 그 만약에 그게 자신에게 유리한 구도와 연대라고 한다면 뭐 과정이 정의롭고 뭐 결과가 공평한 나라,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이 쓰는 언어를 하겠다. 이제 그런 이슈 선점과 새로운 인물 영입, 저는 새로운 인물 영입에서 그 명품백,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명품백 만드신 그 싱글 여성 경영인이 계셨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렇게 새로운 인물 영입하고 시대 정신에 부합하고 국민이 지지하는 이슈, 국민이 지금 시대에 어떤 이슈를 국민들이 가장 좋아할까?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왜 더블디에 빠지는가?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복원, 법치주의 확립을 최고의 국정 과제로 삼았다. 그리고 이제 총선에 승리를 해야 되는 게 야당의 동의 없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각종 법안 개혁 예산안을 통과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표적인 성과를 뭘 만들어야 되느냐 그러면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 김영삼 정부의 하나회 척결과 금융실명제. 그럼 여러분도 다 아시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IMF 극복과 남북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박근혜 대통령의 공무원 연금 개혁. 그래서 이번 정부의 어떤 대표적인 이제 성과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집권 3년 차가 되면 위기가 생긴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이러이러하게 전략을 짜고, 그리고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은 출마를 준비하고,
출마 전에 이사 가지 말고 조금 더 오래 있고, 그렇게 각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사태로 큰 위기를 맞이했다. 그 집권 3년 차에 이제 접어들면은 약간 좀 그런 일이 생긴다는데, 그래서 2024년은 정치를 전망하는 최대 관심사이다. 민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가 법령을 제정하고 판결을 내리는 자보다 위대하다.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집권 세력이 깊이 인식해야 할 명언이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그런데 이제 사실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